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다웠죠? 바람도 기분 좋을 만큼 살랑살랑, 나뭇잎도, 웬 나뭇잎? 나비가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좀 종종 많이 보이고,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드는 바람에 너무 기분 좋게 흔들거리니까 나 또한 흔들흔들거리면서 집에 오면서 네잎클로버를 3개나 득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이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어제 우리 책주남 나비스쿨에서 제가 CEO 북살롱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코코치님 시스템에 의하면 모든 책들, 보물 같은 책들, 특히 우리 코코치님이 경영 석사를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경영학에 대한, 그리고 조찬 모임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대학교 시절에 하버드대를 나왔고 굉장히 똑똑했고, 그러니 얼마나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그렇게 치맛바람이 센 대한민국에서 저도 나름 배우고 자랐는데, 네, 맞아요. 우리 코코치님이 우러러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은 거의 같게 보고 있진 않지만, 네, 저 또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코코치님 서로 코코칭 해주고 있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우리 코코치님이 쓰신 엄마 투자가입니다. 하버드 입학사정위원이, 자, 누군가요? 우리 조우석 코코치님이죠. 하버드 입학사정위원이 전하는 7단계 교육 투자 혁명입니다. 우리 코코치님 시스템 수업을 듣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는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다, 우리는 백조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대요. 이거는 무의식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챕터 1, 두시경처럼 꿰뚫어 보라. 챕터 2, 초급편, 망원경으로 멀리 보라. 챕터 3, 중급편, 내시경으로 깊이 들여다봐라. 고급편, 현미경으로 자세히 봐라. 제가 우리 코코치님과 함께 펜소니 코리아의 현재 대표님으로 계신 임승혁 대표님과 함께 조찬 모임, 이 경영학 수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승혁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우리 코코치님. 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발달 심리학자들은 우리 속담처럼 이것에서 한 사람의 대부분 삶을 결정하는 프로그램 교육이 대체로 만 3세에 끝난다고 본대요. 따라서 취학 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0세에서 6살까지의 태도와 가치관 교육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생활을 통해 배운다고 하는데, 이 연구 결과는 삶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래 집단을 이루는 나이가 되기 이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죠. 어린 시절 긍정적인 시드 워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부정적인 시드 워드가 쌓인 결과 감정의 부채가 되어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상처받은 마음, 부정적인 말들로 상처받은 마음들이 원인이 되어 투자를 해도 계속 부채를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내 아이는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지? 나도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해요. 이미 늦어버린 때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해요. 하지만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코치님은 항상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유대인들은 덴마크인들보다 먼저 성인식을 치른다. 성인식 날 유대인 소년은 부모와 하객들로부터 3가지 선물을 받는다.
유대인 성서인 토라, 시계, 그리고 축의금이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보통 2~3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준비하고 일가 친치들은 더 큰 액수의 축의금을 준비한다. 성인식에서 모인 축의금은 모두 주인공의 몫으로 주어지는데 그 액수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이 축의금은 부모의 간섭 없이 아이 스스로 주식, 채권, 정기예금에 나누어 투자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는 13살부터 실전 금융 투자 경험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성인식에 축의금으로 투자한 돈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무렵에는 몇 배로 불어나 있다 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고치는 거 다 본인이 한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약간 허드렛 일 같은 것은 남한테 맡겨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네요. 와, 우리 코코치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항상 코코치님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시드 워드래요. 자,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교육을 받아서지 않을까요, 제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 뉴턴이 영국 조폐국 국장으로 일할 만큼 경제에도 해박했는데요. 뉴턴도 남의 주식 사건으로 전 재산의 약 90%에 가까운 2만 파운드 가량에 달하는 돈을 잃었어요. 현재 가치로 추정해보면 400에서 500만 달러로 우리 돈 44억에서 45억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잃었다고, 요번에 돈 잃은 분 되게 많더라고요. 돈 잃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뉴턴도 그랬으니 우리도 이제부터는 원칙을 정하자고요. 1단계 알아차리기. 내면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2단계 놓아두기. 아무 판단 없이 감정들이 일어나도록 놓아둔다. 3단계 머무르기.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말하며 일어난 감정들을 바꾸려는 의도 없이 감정과 그냥 함께 있는다. 넌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어.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있는 그대로 괜찮아. 그 다음 4단계 흘려보내기. 감정 스스로 흘러가도록 놓아두고 기다린다. 네, 요런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시고 감정을 안아주기라고 명칭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생존을, 자기 보호 본능을 넘어서 타인들의 생존까지 보호하라고 일깨워준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알 때 우리는 자각 능력을 보호대로 삼아 마치 파도를 타듯 그 감정에 올라탈 수 있다. 그때 감정 에너지가 흐르고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문이 열린다. 그리고 무언가가 변한다. 고통이 고귀한 영적인 힘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도처에 널려있는 흔하디 흔한 것들이 어느 고귀한 것으로 변화하는 감정의 연금술이다. 인정이나 공감을 받지 못하면 감정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면 저절로 좋은 상태로 변화한다. 감정을 어루만진다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감정이 떠오르면 그래, 난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소중히 여길 거야. 참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거야. 감정아, 실컷 이야기해보렴. 내가 언제나 곁에서 귀 기울여 함께 할 테니 라고 말하며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버핏도 마찬가지로 스승님과 계속 머무르면서 토론하면서 지내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우리 코코치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코코치님의 생각과 지식이 저에게 전해오는 게 항상 느껴지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대화를 하고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우리 버핏 투자 클럽에 우리 장 대표님 정말 이분은 증권 사관학교를 지금 경영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트레이더를 양성하고 계시죠. 어린 트레이더들. 어린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경제 능력이 트인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더 어렸을 때 장 대표님과 함께 하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가서 거기서 돈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장 대표님은 어린아이일수록 더 돈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죠. 우리 꼬꼬치님과 함께도 이 북튜버, 유튜버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 네.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한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운이 연결되는 것인지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운이 좋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항상 지시를 받고 창의력은 1도 없어도 되잖아요. IQ도 높지 않아도 되는데 IQ 검사를 왜 하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IQ 검사해가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죠? 판단하고. 근데 이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IQ가 그리 높을 필요가 없대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건전한 사고 방식과 감정 조절 기능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빠한테 혼나거나, 그쵸? 아빠의 감정을 아이한테 쏟아붓는다거나 엄마의 감정을 아이한테 쏟아붓는다거나 이게 가장 안 좋았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요새는 대박 터트려 드릴게요. 대박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백, 몇십, 몇 프로 이런 거 절대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감정을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을 안아주세요, 여러분. 아이의 재능과 역량을 파악하고 적합한 블루오션 교육 투자의 기회를 찾으라. 개미 엄마는 베스트 원 추구합니다. 아이의 고유성과 특징에 관한 고려 없이 옆집 아이가 해서 좋아 보이면 무작정 따라시키기. 하지만 고수 엄마는 유니크한 것을 추구해요. 아이 스스로가 자기 성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아이가 고유한 성격과 재능에 기반을 두어 자신이 좋아하는 차별화된 길을 걷도록 도와줍니다. 진정 이것이 내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국 정말 나는 1조 원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왜 1조 원을 벌어야 하지? 그쵸?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대요. 돈이 어디 쓸 요량이 있어야지 돈은 벌리게 된답니다.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은 일과 삶이 균형을 잡으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투자은행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 재무기술을 통해 활용해서 제가 아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얼마일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조 원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액수더군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 인생 투자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국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단기적인 인생 투자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내 삶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장기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제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가 투자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할 시간도 가질 겸 MBA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학교에 강의하러 오신 버핏 회장님께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인연이 되어 오늘날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일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한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다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행복과 내가 바라는 성공이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관점 변화라고 믿습니다. 버핏 회장님은 11살 때 시티즈 서비스라는 석유 회사의 주식에 처음 투자를 하셨대요. 38달러에 3주를 매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27달러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요? 우리 버핏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버핏이 이렇게 주식을 하니까 아 나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같이 덩달아 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떨어지잖아. 어떡할 거야. 빨리 팔자. 빨리 팔아야지. 하도 이래가지고 버핏이 팔았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주식이
계속 올라가 주당 $200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그때 버핏 회장님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교훈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시는 그렇게 실수를 안 하셨겠죠? 네. 회장님은 이때 배운 인내의 지혜 덕분에 이후에도 단기적 경기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합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공부가 두 가지 있죠. 돈 공부와 잠재의식, 잠재력 공부예요. 21세기 거북기가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요새 21세기 토끼는 20세기 토끼와 다르게 경주할 때 낮잠을 자지 않는다네. 즉, 옛 환경에서는 토끼가 낮잠을 자주 했기에 가끔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지금의 치열한 경쟁 아래 낮잠을 자는 토끼는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 없이는 거북이가 낮잠을 안 자고 달리는 토끼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였어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기업계뿐 아니라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교육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적 배경에서부터 격차가 시작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경쟁은 낮잠을 자지 않는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북이의 절망적인 게임과 같은데,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부모들은 이 승산 없는 경주를 직시하지 못하고 승리의 가망성이 희박한 토끼와 거북이의 신화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 중에 특히 저희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완전 개꿀이래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이 수업을 들을 때도 그냥 멍청하게 수업을 듣고 저 수업을 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수업에 숙제에 정작 내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와, 요새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머리가 깨어 있어서, 특히 우리 코코치님과 장 대표님의 그 교육을 들었던 아이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 몇백 배를 터득하기 때문에 이 학교 공부의 지루함,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가는 게 너무 싫은데, 이제 대학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학을 가서 이 고3, 그래서 그걸로 설득을 했죠. 이제 너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성인이니까, 그리고 넌 될 일은 된다 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돈 교육을 받지 못한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의 잠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용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겁을 주고,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모방을 선호하며, 격려하기보다 잘못을 할 경우 벌을 주고, 사고의 폭을 넓히라고 일러주기보다 안전한 쪽을 선호하게 만들어 학생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 네, 맞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의 근원, 잠재의식 지능, SQ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SQ 활용의 대가로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을 손꼽을 수 있다.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했으며 평생 동안 평균 2주에 한 개씩 발명품 특허를 내서 무려 1093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매우 흥미로운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종종 의자에 앉아 양손을 팔걸이 옆쪽으로 늘어뜨리고 머릿속에 자신이 얻고 싶은 해답에 대한 질문을 떠올린 후 선잠을 자곤 했는데, 양손에는 쇠구슬을 하나씩 쥐고 양손 바로 아래쪽 바닥에 양철로 된 접시를 하나씩 놓아두었어요. 에디슨이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면 양손이 이완되고, 그쵸, 축 처지겠죠. 손에 있던 쇠구슬들이 아래에 놓인 접시로 굴러 떨어지게 해놓는 것이죠. 쇠구슬이 떨어지는 순간 접시가 딸그락 소리에 깨어난 에디슨은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을 적었어요. 잠재의식에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생생한 심상, 즉 이미지 언어를 선호한다. 잠재의식은 시간 개념이 없다. 즉 현재, 과거, 미래 구분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의식만큼 실질적이고 균형적인 힘이며 의식보다 더 큰 지혜가 숨어 있다. 의식은
우리는 잠재의식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잠재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잠재의식적인 감정과 욕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심신의 긴장이 풀린 이완 상태에서 잠재의식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 잠재의식적으로 반응하면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게 된다. 와, 이 책 진짜 좋아요. 진짜 잘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요사키하고 무의식, 잠재의식과 연결을 해서 부자 하면은 이 지출하는 거는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잠재의식 자산과 잠재의식 부채가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코코치님. 잠재의식 자산은 내 의식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 잠재의식 부채는 내 의식에서 에너지를 빠져나가게 하는 것. 화살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자산은 수입이고, 그렇죠, 부채는 지출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잠재의식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행복, 즉 마음의 부자가 되는 방법의 핵심이다. 정말 최고십니다. 자, 우리 코코치님과 함께 공부하는 이 수업, 이 책 한 권 사면은 이게 제가 1,500원에 샀어요. 대박이죠. 원래 15,800원이에요, 여러분. 저 1,500원에 샀어요. 주식, 제가 어제 뭘 샀지? 하여튼 미국 주식에서 무엇을 사서 지금 3.3%에 올라갔는데, 제가 잠재의식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이 감정이 정화가 됐어요. 정화가 되니까 아주 즐겁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코코치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코코치님과 우리 어부인과 우리 예지와 모든 우리 북살롱 멤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적방송국에 참여하신 우리 기적방송국 모든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을 만난 건 저에게